노사라이브 TV 신대표 신동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저희 방송 이름이 노사라이브잖아요. 노사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왜냐면 때가 이제 5월이잖아요. 지금부터 슬슬 노동조합이 있는 많은 회사들에서는 임역 그리고 단협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사용자 측은 올해 단협에서는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될까? 이게 궁금할 거예요. 노동조합 측 역시 다른 노동조합들에서는 어떤 것들이 주요한 이슈고 어떤 것들을 얻어내려 할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2024년 단협 시즌의 메인화두는 바로 임금 피크제입니다. 2023년에 이름 있는 회사들 중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단협을 통해서 임금 피크제 폐지 합의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정유회사 S-OIL입니다. S-OIL에서 먼저 2023년 11월에 단체 협약으로 임금 피크제 폐지 합의를 했고, 포스코도 작년에 단체 협약을 통해서 임금 피크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폐지한 건 아니고 포스코 측에서는 약간 애매하게 임금 피크제는 폐지를 하되 이제 피크 연령이 들어갔을 때부터는 기본급 인상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폐지를 했고요. 세계일보 노동조합과 회사도 작년에 단체 협약을 통해서 2024년부터 임금 피크제를 폐지한다 합의를 했고, 또 이제 대선조선이라고 했어요. 조선소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인데 대선조선에서도 작년에 단체 협약을 통해서 임금 피크제 폐지에 합의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늘리면서 그때 이제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되었거든요. 근데 10년도 안 됐는데 왜 벌써 이렇게 폐지 얘기가 나오느냐? 이거는 임금 피크제라는 제도 자체가 그 어느 법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법에도 없다는 거는 사실 임금 피크제라는 자체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이 말인즉슨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임금 피크제라는 제도가 15년, 16년, 17년 이때는 맞는 제도였어요. 하지만 2024년에 지금의 현황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가 이제 되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이제 퇴임하시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변호사님들을 몇 분은 최근에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한테 가장 기억나는 판결들이 어떤 게 있는데 하나같이 임금 피크제 판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몇 분과 말씀하면서 제가 명확하게 느낀 게 적어도 2023년 이후 현재의 법원은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라는 걸 느꼈어요. 국민연금과 임금 피크제가 맞지 않는 제도라는 측면으로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국민연금 수급권이 언제부터 발생하죠? 65세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정년은 언제죠? 만 60세입니다. 이미 제대로 급여를 받고 있어도 만 60세부터 65세까지 5년 동안 소득의 공백이 발생을 해요. 일단 그래서 법원 판사들은 여기에 있어서도 지금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임금 피크제를 하면 보통 빠르면 55세, 늦으면 57세부터 깎기 시작합니다. 즉, 연금을 받기 한 7년 전, 8년 전부터 임금이 쭉 깎이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늘어날 때 이게 과도기적인 제도로서 정년 안착을 위해서 필요했던 제도지만, 현재의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임금 피크 제도는 현재 맞지 않는 제도다라는 인식을 가지고서 판결을 내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도입할 때부터 이 무효에 대한 소송들이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다 정당하다라는 판결들이 많았어요. 2022년부터 임금 피크제 도입이 무효다, 혹은 도입이 무효다가 아니라 임금 피크제 자체가 무효다 라는 판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에 국제연구원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임금 피크제 자체가 무효다라는 게 있었어요. 두 가지의 법령이 걸릴 소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도입을 하려면 취업규칙을 바꿔야 되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완벽하게 밟았는지, 여기에 있어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고, 두 번째, 임금 피크제를 하면 임금이 깎이잖아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깎고 보상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임금을 줄였으니까 일도 줄여주고 보직도 빼주는지, 이런 걸 봐서 아무것도 대상 조치가 없는데 임금만 드라마틱하게 막 50% 깎는다 하면 고령자 고용촉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해서 임금 같은 데 있어서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해서 임금 피크제에서 임금을 사정없이 대상 조치 없이 깎을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차별 금지에 걸려가지고 이 자체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 두 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미흡한 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정당하다라는 판결들이 쭉 있다가 2022년에 최초로 이건 고령자 고용촉진법상 차별금지에 위배된다 해서 무효라는 게 나왔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차별 때문에 무효다라는 판결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이 도입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보는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 4월 30일에 처음으로 동작포시설관리공단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위법해서 무효다라고 처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절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당하다, 위협하지만 무효라고까지 볼 수 없다, 불이익 동의 제대로 밝혀서 무효다라는 것은 이제 법원은 과거에 비해서 아주 엄격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많은 노동조합들이 작년부터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 거죠. 제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밟았나? 여기서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제대로 밟았는지를 보는 건 그냥 과반수의 동의, 사인만 있는 걸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임금 피크제는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이익을 수반하는 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회도 제대로 열었는지, 설명회에 많은 직원들이 참석했는지,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질의응답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었는지, 또 설명회도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해서 직원들이 확실하게 인식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한 이후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았는지, 이것까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설명회 같은 거 제대로 하지 않고 노동조합과의 합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직원들 과반수의 사인만 받았다? 라고 하면 이제 2024년 4월 지난달 판결 이후로부터는 무효로 모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담당자라면 우리 회사의
임금피크제 깎이는 이 정도가 예상 조치 없이 좀 너무 가팔라서 2022년에 연권 판례처럼 이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다른 불이익 변경 절차보다는 왜 엄격하게 우리가 했는지 한번 살펴봐서 약점이 있다라고 하면 노동조합에서 이거 치고 들어올 거다라는 거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노동조합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거를 역으로 보시면 되겠죠. 제대로 설명 같은 거 했는지, 근로기준법상 이 불이익 변경 조치를 제대로 밟았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얼마나 살벌하게 깎이는지, 그리고 대상 조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가지고 우리 회사는 이 두 개 중에 하나 걸리겠다 싶으면은 아젠다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금 어려운 주제죠. 하지만 임금피크제는 이제 조금 손볼 때는 됐어요. 국민연금 제도도 이제 다시 개편을 한다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임기 내에 하겠다고. 이건 기여율도 높이겠지만 당연히 수급일도 더 늦추겠죠. 그럼 수급연이 늦춰지면 정년도 더 늘어나겠죠. 그럼 임금피크제도 당연히 바뀌거나 지금 있는 제도는 없어지는 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 방송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 주 되세요.